말레이시아 영어 캠프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왜냐면 요즘에 어머님 성향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스쿨링 캠프는 숙소가 어딜까요? 저희가 푸트라자에 우리 가정이 좀 맞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네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캠프를 다녀오신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좀 어떤 점을 좀 가장 만족스러워하세요? 근데 다만 좀 주의하실 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혜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어떤 캠프를 좀 보내야 되고 어떤 캠프가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걸 위주로 좀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영어 캠프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캠프와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캠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하나는 스쿨링 캠프가 있고 국제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제학교 프로그램과 어학원 캠프 이제 요 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국제학교 프로그램 먼저 좀 볼게요. 국제학교 스쿨링 캠프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일단 스쿨링 캠프는 정규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같이 정규 수업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러면 재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초반에 어학원이나 이런 데는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한다거나 해서 레벨을 나누는데 네, 보통 맞아요. 스쿨링 캠프는 그냥 자기 연령에 맞춰서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맞아요. 국제학교 스쿨링 캠프는 그래서 반배정을 할 때 학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반배정을 하고요.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정규 수업을 참여하면서 체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캠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 배정이 진행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한국에서 어쨌든 영어를 접한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더라도 뭐 바디랭귀지를 한다거나 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나름 자신감을 좀 찾기도 하고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영어를 사실은 한국에서의 영어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밖에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로 만나는 영어라면 국제학교 스쿨링 캠프는 체험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영어를 좀 배워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학교 영어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국제학교 영어 캠프는 국제학교 시설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외부 캠프 전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제학교에 들어와서 하는 캠프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통은 네. 영어 위주의 수업을 하고요. 네네. 그 외에 이제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제학교 영어 캠프는 정말 영어만을 배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스쿨링 캠프랑 다른 건 스쿨링은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수영 수업 여러 가지 수업들을 한다면 국제학교 영어 캠프는 영어 위주의 수업과 일부 액티비티를 하는데 이게 영어 캠프 학생들끼리만 수업을 하게 되고 글로벌 캠프라고 하더라도 보통 뭐 중국 학생이나 일본 학생들 그죠. 이렇게 같이 이제 수업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 방식을 보니까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학교들이 자기들이 이제 주최해서 했었다면 요즘은 이제 좀 큰 그 영어 캠프 대행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학교 시설을 빌려서 전문 강사진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영하는 캠프가 앱솜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다 학교 시설을 빌려주고 캠프 전문 업체가 운영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또 직접 신청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학교 영어 캠프와 스쿨링 캠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러면 어학원 캠프가 또 있잖아요. 어학원은 또 워낙 많습니다. 그렇죠. 어학원 캠프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보통 어학원 캠프는 영어 레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영어의 맞아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고요. 네네. 이제 입학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벨별로 영어의 능력을 나눠서 반을 배정을 하죠. 근데 대부분이 한국 아이들끼리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있는 어학원들 중에서 중국 학생들도 요즘 워낙 많이 와서 중국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는 학원들 있죠. 학원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한국 학원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수업 정원도 뭐 15명 아니면 뭐 5명 좀 대동소이합니다. 목적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레벨업하는 거가 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수업도 정규 수업 외에 뭐 1대1이라던가 이런 걸 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네. 대체로 학원의 위치가 시내 쪽에 있죠. 맞아요. 한인 지역 아니면 완전히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있어서 사실 7월, 8월 달에 그 말레이시아의 대표 빌딩인 그 쌍둥이 빌딩 주변을 가면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예. 네. 일단 그렇다면 프로그램들이 이제 크게 뭐 국제학교 캠프와 어학원 캠프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겠다 할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영어 형성이 목적이라면 어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고요. 이제 영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험이나 체험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스쿨링 캠프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이의 성향을 기본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아이의 성향이 굉장히 활달해요.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활달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라면 어떤 캠프가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친구는 어학원이든 스쿨링이든 어디든 가서 잘할 친구들인데 이제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스쿨링 캠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쿨링 캠프에 들어가면 일단 또래 친구들이랑 모아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시너지들이 있고 거기에서 또 친구를 사귀어서 한국에 왔을 때 또 계속 그렇죠. 소통하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향이 좀 밝은 친구들, 잘 적응하는 친구들이라면은 두 캠프 다 좋기는 하지만 스쿨링이 조금 더 아이들이 좀 재밌게 지내다 갈 수 있고요. 어머님의 성향이 왜냐면 요즘에 어머님 성향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어머님의 성향이 조금 내향적이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실까요? 요거는 어학원이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스쿨링 네. 캠프 같은 경우는 이 학교들이 대체로 외곽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엄마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도 조금 넓어져야 하는데, 뭐 운전을 잘 못하신다거나 너무 이제 맞습니다. 혼자 좀 독립적으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의 인프라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좀 힘들어지실 수 있죠. 그래서 캠프는 뭐 보통 길면 뭐 스쿨링 캠프 같은 경우는 사실 3주고요. 어학원 캠프는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와 또 어머님의 성향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숙소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숙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숙소는 어디서 생활하게 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스쿨링 캠프는 숙소가 어딜까요? 저희가 푸트라자야의 머큐어 리빙 그 호텔로 지정을 해놨고요. 여기서 여러 번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호텔의 컨디션도 좋았고, 이제 뭐 취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레지던스형 호텔이라서, 이제 뭐 거기서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좀 구입을 하셔서, 뭐 아이들 입맛에 맞게 요리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호텔이다 보니까 관리도 잘 되는 편이라, 그리고 주변에 이용하실 수 있는 상가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심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신도시여서 주변은 일단 안전한 거는 뭐 그렇죠. 기본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세요. 주변에 골프장이 많아서 좋아하시는데 한인 인프라는 아무래도 어학원 캠프보다는 좀 적기는 해서 저희가 스쿨링 캠프 오시는 경우에는 그 한인 마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을 열어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처럼 좀 음식을 배달시켜서 드실 수 있다는 좀 장점은 있고요. 어학원 캠프 같은 경우에는 완전 KL 쿠알라룸푸르 시내에 있거나 아니면 한인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처럼 좀 도보로 맞아요. 뭐 마켓을 가시거나 한식당을 가시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이 조금 내성적이셔서 아무래도 조금 한국처럼 익숙한 환경이 좋다 하실 경우에는 어학원이 좀 편하실 맞아요. 수 있고요. 좀 나는 골프도 좀 하고 싶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 있는 동안 좀 천천히 혼자서 아니면은 또 캠프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좀 뭔가 활동을 해보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뭐 스쿨링 캠프 숙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유학을 고려하시는 가정들이 또 있잖아요. 이번 저희 26년 1월 캠프도 그랬었지만 말레이시아 유학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캠프를 결정을 하신다 하실 경우에는 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지 제가 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사례는 어머님은 너무 유학을 좀 고려하고 계세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조금 할 놈이 한다. 약간 이 주이셔서 굳이 유학을 약간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유학을 완전히 결정하시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할지 사실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프로그램을 추천하실까요? 이 경우가 제 케이스였잖아요. 맞다. 네. 맞아요. 부장님 네, 그렇게 하셨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스쿨링 캠프를 보냈죠. 맞아요. 네. 맞아요. 딱 제 케이스네요. 맞아요. 얼마 전에 오셨었는데 그거 너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스쿨링을 한번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국제학교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머님도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생활할 만하다, 요게 판단이 되시면, 그리고 아버님도 이제 오셔서 그 환경을 좀 보시면, 아이들이 재밌게 지내는 걸 보시면, 좀 맞아요. 이제 허락하실 거다. 부장님 케이스였군요. 네,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그게 제일 맞아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맞아요. 하니 원래 반대했었는데 맞아요. 그걸 매일매일 보냈죠.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요거를 보냈더니 아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좀 유학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유학을 좀 두려워하는 경우, 근데 좀 유학을 한번 계획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스쿨링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수를 하는 게, 유학을 왔다가 철수하는 게 그 비용이 사실은 맞아요. 정말 손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스쿨링 캠프를 통해서 유학을 살짝 맛보기를 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는 유학을 어느 정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결정하시기로 했고, 학교도 후보군이 한 4곳 정도 일단 잡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캠프는 해보고 싶다 하실 경우 어떤 캠프를 좀 추천드릴까요? 이런 경우는 어학원 캠프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스쿨링 캠프가 이제 비용이 좀 크기도 하고요. 맞아요. 어차피 이제 국제학교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국제학교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어학 실력을 높여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어학원 캠프를 시내 쪽에서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국제학교 몇 군데를 추려서 답사를 한번 다녀보시고 우리 가정에 좀 맞는 학교가 어디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은 영어 레벨업을 하고, 어머님은 그 사이에 학교들 좀 답사하고 주거지도 어느 정도 확정해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캠프를 이용하실 수 있어서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어느 정도 결정했고 후보 학교도 좀 결정이 됐다 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어학원 캠프가 훨씬 더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유학이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학교도 이제 뭐 2개 중에 이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하실 경우에는 캠프 어떨까요? 이럴 경우에는 캠프보다는 답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고, 1-2개 정도? 그리고 오시는 것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시설이나 이제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도 한번 보시고, 또 내가 생활할 만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등등을 좀 확인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답사를 꼭 다녀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상담을 받았을 때의 학교와 실제로 가서 봤을 때의 학교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사는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뭐 스쿨링 캠프도 그렇고 어학원 캠프도 그렇고 저희가 그 안에 학교 답사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답사를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 유학이 이미 결정됐을 때는 캠프를 선택하시는 것보다 답사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쿨링 캠프 한 번 오시면 한 학생당 뭐 사실 뭐 수업비랑 뭐 이것저것 해서 한 350만 원에 뭐 숙소비 이렇게 하면 한 가족 움직이시면 거의 한 1,000만 원에서 이 정도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유학이 이미 결정되신 분들은 사실은 이 캠프 비용을 유학 초기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사실 훨씬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유학을 결정하셔서 캠프를 진행하실 경우에는 내가 유학 결정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캠프 프로그램을 선정하시는 게 좋고, 요거 좀 헷갈린다 하실 경우에는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또 캠프 후기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캠프를 다녀오신 뭐 우리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좀 어떤 점을 좀 가장 만족스러워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가 아예 영어를 못했어요. 그쵸. 아예 알파벳도 겨우겨우 떠듬떠듬 읽는 수준이었는데
그리고 저한테는 이제 둘째니까 완전 마냥 애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거의 야생에 풀어놓는다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걱정이 많았는데, 네. 너무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영어를 다 떠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거기서 또래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고 어떻게든 본인이 맞습니다. 얻어야 되는 것, 특히 물을 마시고 싶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 맞아요.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그걸 헤쳐나가는데, 저는 그게 배움이 아닐까?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배우던 영어가 실제 생활에서 또 이게 저희는 또래 친구의 마법이라고 이제 부르기는 하는데, 또래 친구들과 있으면 사실 언어가 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도 잘 놀아요. 그럼요. 네, 그 안에서 좀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수학도 배우고 미술 활동도 하고 좀 하면서 아이들이 좀 재밌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쿨링 캠프가 어머님들이 걱정하면서 보내시긴 하지만 가장 피드백이 좋은 캠프 중에 맞아요. 하나고, 어학원 캠프는 사실은 어머님들이 예상치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비용 대비 조금 편하게 이렇게 다녔다 하면 그냥 뭐 아주 만족도 없고 그렇다고 아주 불만족하시지도 않은 맞아요. 이제 그런 캠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쿨링 캠프, 그다음에 국제학교 영어 캠프, 그리고 어학원 캠프 이렇게 세 종류의 캠프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좀 잘 선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셨을 때에 사실은 그 후기나 그럼요.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영어 캠프만 찾고 있으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유학을 좀 고민하면서 영어 캠프까지 고려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르니까요. 궁금하신 거는 뭐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스쿨링 캠프를 경험하셨던 부장님 입장에서는 네. 스쿨링 캠프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다만 좀 주의하실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즘에 이제 스쿨링 캠프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스쿨링 캠프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기준은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환경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학생이 서로의 이제 윈윈을 위해서는 한국 학생 비율이 낮은 곳이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좀 보셔야 하고, 신생 학교들, 막 이런 데는 이미 학교 자체가 세팅이 안 돼 있어서 어수선한데, 거기에 저희 맞아요. 아이가 들어가서 적응을 한다는 건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학교 선택을 좀 잘 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 번 좀 스쿨링 캠프나 이런 걸 운영했던 곳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게 좀 주의하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쿨링 캠프는 정말 학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스쿨링 캠프를 저희가 사실 저희 회사가 사실 가장 처음 맞아요. 네. 시작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기였어요. 맞아요. 부장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이 스쿨링 캠프가 원래 기획 의도가 말레이시아 유학이 워낙 그때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말레이시아 유학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가 어떤 곳인지를 좀 미리 경험해 보시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그리고 학교들이 스쿨링 캠프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서 저희가 텐비 국제학교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좀 멀리 있는 캠퍼스를 선택한 이유가 한국 학생 비율이 좀 낮기도 하고 그다음에 텐비도 이제 저희랑 캠프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버디 프로그램이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링 캠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 에듀케이션이었습니다.